요즘 글씨가 유난히 번져 보이시나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30년간 눈 노화와 시각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침침함을 방치했다가 몇 달 뒤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여전히 흐릿하다. 돋보기를 바꿨는데도 신문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눈 표면 환경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5년간 상담했던 시니어 분들 중 70% 이상이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안경 도수는 정상인데 눈물막이 불안정해서 시야가 흐린 거예요. 이분들한테 안경을 또 바꾸라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안경을 바꿔도 시야가 맑아지지 않는지, 왜 돈을 쓰지 않아도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시작해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안과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정확한 검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편함의 상당 부분은 습관만 바꿔도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건 15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연구하던 중에 같은 연령대, 같은 시력인데도 어떤 분은 시야가 맑고 어떤 분은 흐린 경우를 발견했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눈 상태 정말 그냥 두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며칠 전 상담했던 지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인의 아버지인 60대 후반 분이셨는데요. 은퇴 후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인쇄가 이상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엔 조명이 어두운 탓이라 생각하셨죠. 그러다 점점 신문을 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눈이 피곤해지고 답답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 겁니다. 좋아하던 독서도 멀리하게 되고 TV 자막도 잘 안 보여서 드라마 보는 재미도 반감됐다고 하셨어요. 더 힘들었던 건 손주들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였대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줘도 제대로 못 보니까 손주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이제 나도 그런 나이가 됐구나 하고 체념했다고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하셨대요. 나중에 안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미루셨고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고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신문 읽는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손자 사진도 이제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하던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세안 방법을 조금 바꾸고 실내 습도를 체크하고 눈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침침한 눈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흐려 보이면 시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안경부터 바꾸러 가시죠.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조금 달랐습니다. 눈이 흐려 보이는 이유는 도수보다 눈 표면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침침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분석했는데요. 상당수가 눈물막 불안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눈물막이라는 게 뭐냐면 눈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눈물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르지 않거나 쉽게 마르면 시야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 눈물막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겨우 7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얇은 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막이 우리 시야의 선명도를 좌우합니다. 68세 최영수 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안경을 3번이나 바꿨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안경점에서는 계속 도수가 맞다고 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흐리게 보인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눈 표면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눈물막이 정말 불안정했습니다. 눈을 깜빡인 직후에는 잠깐 선명해졌다가 10초만 지나면 다시 흐려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눈물막 불안정 증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눈 표면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2달 만에 시야가 맑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경 도수는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이 불편해지기 전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약하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때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관리가 쉽지만 오래 방치하면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회복하는데도 몇 달씩 걸립니다. 하지만 초기에 오신 분들은 몇 주 만에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안경을 바꿔도 그대로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흐려진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물막이 시간에 따라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한 시각 연구기관에서 눈물 안정성과 시야 선명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는데요. 눈물막이 안정적일수록 시야도 선명하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눈물막이 자주 깨지면 시야도 계속 흐려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눈물이 충분히 차 있습니다. 밤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는 시야가 비교적 맑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눈을 뜨고 활동하면서 눈물이 계속 증발하거든요. 특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볼 때는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더 빨리 마릅니다. 72세 이정자님은 오전과 오후의 시야 차이가 정말 컸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신문 볼 때는 글씨가 선명한데 오후 4, 5시만 되면 글씨가 뭉개져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녁 뉴스 자막은 거의 못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오후에는 눈이 뻑뻑하고 따갑기까지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눈물막이 깨진 증상입니다. 눈 표면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니까 건조하고 따가운 거예요. 이럴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눈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눈을 감고 쉬어주세요. 30초만 감고 있어도 눈물이 다시 고이면서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번 좋아졌다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오후만 되면 더 침침해지진 않으신가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깜빡이는 힘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자주 깜빡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깜빡이는 횟수도 줄고 깜빡일 때 눈꺼풀이 눈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국내 노년시각 연구에서도 이런 눈꺼풀 기능 저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면 눈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피로해집니다.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있어요. 이게 눈물의 기름층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샘들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물에 기름이 충분히 섞이지 않아서 눈물이 빨리 증발하게 되죠. 65세 박성호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요즘 책을 오래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0분만 읽어도 눈이 피로해져서 쉬어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눈 깜빡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책 읽을 때 1분에 5번 정도밖에 안 깜빡이시더라고요. 정상적으로는 15번은 깜빡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연습을 시켰더니 한 달 만에 독서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럴 때는 눈꺼풀 자극과 관리를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눈꺼풀 가장자리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눈물의 질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눈물은 물과 기름, 그리고 점액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름 성분이 특히 중요해요. 일본 연구팀에서 눈물 속 지방 성분과 눈 건조의 연관성을 발표했는데요. 지방 성분이 부족하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눈이 쉽게 마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 성분을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눈물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점액층, 중간에 수분층, 바깥쪽에 기름층이 있어요. 이 기름층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층이 얇아지거나 아예 부족해집니다. 70세 김정남님은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따가웠다고 해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다시 마르는 느낌이었대요. 인공 눈물을 하루에 5-6번씩 넣는데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기름층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수분을 보충해도 기름층이 없으니까 금방 증발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점검하고 나서 오후 불편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눈물의 질이 개선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자주 마르는 느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침침한 눈을 만드는 4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눈 표면 환경 문제, 시간에 따른 눈물막 불안정, 눈꺼풀 기능 약화, 그리고 눈물질의 변화까지요.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꺼풀 기능이 떨어지면 눈물질도 나빠지고 눈물질이 나빠지면 눈물막도 불안정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원인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침침한 눈을 맑게 만들 수 있는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모았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이 불편해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아프거나 심하게 침침할 때만 관리하시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예방이 회복보다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90세가 넘었는데도 눈이 맑으신 분이 계셨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60대부터 매일 눈 관리를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꾸준히 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조금씩 신경 쓴 거예요. 불편할 때만 관리하지 마시고 아무 증상이 없을 때도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하루 리듬에 맞춰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세안할 때 눈꺼풀도 같이 닦고 점심 후에는 눈을 감고 30초 쉬고 저녁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 루틴을 만드세요. 루틴이 만들어지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습관화한 분들은 거의 다 좋아지셨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있을 때만 하다가 괜찮아지면 중단하는 분들은 금방 다시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눈물 환경을 지켜주는 생활 리듬입니다. 건조한 환경은 눈을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가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눈물도 빨리 증발하고 눈 표면도 쉽게 마릅니다. 여름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로 오면 눈이 정말 빨리 마릅니다. 선풍기 바람도 그래요. 바람이 계속 얼굴로 오면 눈물 증발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집니다. 난방과 건조 공기를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실내 습도를 신경 써주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습도계를 하나 두시면 더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눈도 편하고 호흡기도 편합니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눈이 정말 빨리 건조해져요. 반대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 위험이 있으니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집안 공기 상태 점검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건조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아파트는 겨울에 난방하면 습도가 2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 관리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 번째는 눈꺼풀 가장자리 관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물의 기름층이 바로 눈꺼풀에서 나오거든요.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기름샘들이 이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가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기름샘을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요. 위아래 눈꺼풀에 각각 30개 정도씩 있어요. 이 작은 샘들이 매일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관리를 안 하면 이 샘들이 막혀서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눈꺼풀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단, 자극적인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누로 세게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씻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면봉을 적시고 눈꺼풀 가장자리를 속눈썹 뿌리 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위아래 눈꺼풀 다 해주시고요.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걸 세안 습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 눈꺼풀 가장자리도 같이 닦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세안할 때 눈꺼풀은 신경 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눈은 회복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다른 신체 부위처럼 며칠 만에 확 좋아지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2달 걸리기도 해요. 나이, 건강 상태, 원래 눈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며칠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만 더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을 목표로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처음 상태와 비교해 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3주째에 포기하려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만 더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딱 4주째 되는 날 눈이 정말 편해졌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한 달만 해볼 의향 있으신가요? 30일이면 됩니다. 하루하루는 짧지만 30일 모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에 좋은 영양소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기름 성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 못 드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세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O도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채소에 풍부하죠.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눈 상태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눈에 좋은 성분이에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속에서 유해한 빛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화면 사용 습관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카카오톡도 하시고요. 그런데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깜빡임이 확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1분에 15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 볼 때는 5번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집중하면 아예 안 깜빡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를 수밖에 없죠. 화면을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세요. 그리고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20-20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20분 화면 보고 20초 먼 곳 보기,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화면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시고 최소 40cm는 떨어뜨려서 보세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부담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이 회복되거든요. 눈물샘도 재충전되고 눈 표면도 복구됩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눈이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아침부터 눈이 뻑뻑하고 침침합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요. 푹 주무셔야 눈도 제대로 회복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줄이세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고 눈도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도 긴장하고 눈물 분비도 줄어듭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눈도 편안해집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이 풀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눈 운동입니다. 눈도 근육이 있어서 운동이 필요해요. 간단한 눈 운동으로 눈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피로가 덜합니다. 눈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각 동작을 5번씩만 해도 눈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해주세요. 열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으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모든 실천법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1년 후 여러분의 눈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제가 이 10가지 방법을 다 실천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부담돼서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침침한 눈을 무조건 나이와 시력 문제로만 보던 상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눈이 흐린 건 안경 도수 때문이 아니라 눈 표면 환경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흐려지고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신문도 못 읽고 손주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고 외출도 꺼려지게 됩니다. 좋아하던 취미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독서를 좋아하던 분이 책을 못 읽게 되고 바느질을 즐기던 분이 바느질을 포기하고
TV 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식사 준비할 때도 재료가 잘 안 보여서 위험하고요. 길을 걸을 때도 계단이나 장애물이 잘 안 보여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이 안 좋아지면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교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70대인데도 신문을 편하게 읽고 손주 사진을 선명하게 보고 자신감 있게 외출하실 수 있어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0대인데도 책을 매일 2시간씩 읽는 분이 계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눈이 불편해지기 전부터 꾸준히 관리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신경 쓴 게 30년 넘게 쌓인 거죠. 75세에 바느질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작은 바늘귀도 꿰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50대부터 눈 관리를 해오셨대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눈꺼풀 관리하시고 실내 습도 체크하시고 눈 운동하신대요. 돈을 먼저 쓰기보다 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비싼 안경, 고급 인공 눈물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세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씩 넣는데도 눈이 계속 불편하다는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실내 습도가 20%밖에 안 됐더라고요. 가습기 하나 틀었더니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눈이 불편해지기 전에 눈을 관리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이 괜찮더라도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하세요. 그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수하실 때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깨끗한 면봉으로 살살 닦으시면 됩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한 달 해보세요. 그리고 실내 습도를 체크해 보세요.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세요. 이것도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습도계가 없으시면 내일 하나 사시면 됩니다. 10,000원도 안 하는 걸로 충분해요. 화면 볼 때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세요.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타이머 맞춰놓고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 20분마다 울리게 해 놓으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세수할 때 눈꺼풀 관리, 실내 습도 체크, 화면 볼 때 눈 깜빡이기. 이 세 가지가 한 달 후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시야가 조금 더 맑아지고 눈이 조금 덜 피로해지고 오후에도 눈이 덜 침침해지실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오메가3 섭취하기, 눈 운동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1년 후엔 10가지를 다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 세수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분들이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지금 눈 상태 오늘부터 바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